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. 바로 상속재산 파산 시에 발생하는 세금 문제입니다. 특히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, 홍연필 변호사님 유튜브 내용이 아주 유용했는데요. 네, 상속받을 재산보다 사실 빚이 더 많을 때 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게 되죠.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 못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재산세도 그렇고 특히 양도소득세가 복잡해요. 그렇죠. 상속 문제, 법률이나 세금 문제 이런 거 좀 명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께 오늘 이 대화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던 대법원 판결까지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문제 상황부터 좀 볼까요?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데 느닷없이 상속인한테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온다. 이거 정말 황당할 것 같은데요? 네, 그렇죠. 물려받아서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는데 세금만 내라고 하니까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인들이 한정 승인이나 상속재산 파산 이런 걸 생각하다가도 아예 그냥 상속 포기로 돌아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 세금 문제까지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. 여러 세금 중에서도 그래도 재산세는 처리가 좀 더 명확하다고요? 네, 상대적으로는요.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. 이게 파산 선고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그 파산재단에 관련한 세금이니까 재단 채권으로 봅니다. 아, 재단 채권이요? 네, 쉽게 말해서 파산재단이 가진 돈으로 우선 갚아야 하는 빚이다. 이런 뜻이죠. 금액 자체가 아주 크진 않아서 보통 이게 큰 문제까지 되지는 않아요. 아하, 그럼 진짜 골치 아픈 건 역시 양도소득세네요. 원래는 그 파산 관제인이 상속 재산을 팔거나 할 때 생기는 소득에는 양도세 안 붙은 거 아니었나요? 네, 맞아요. 그게 원칙입니다. 소득세법에도 나와 있고요. 파산관제인이 직접 매각하거나 형식적 경매, 속행된 강제 경매 이런 걸로 처분해서 소득이 생기면 비과세예요. 그럼 상속인은 세금 걱정 덜 수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이 규정 덕분에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.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꼭 예외가 있단 말이죠. 임의 경매라는 게 문제라고요. 피상속인이 생전에 집 담보로 돈 빌리고 했을 때 그 저당권 같은 거요. 그걸로 채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. 네, 맞습니다. 그 임의 경매는 파산관제인이 주도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담보권 가진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요. 아, 그래서 기존에는 이거 비과세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. 그렇죠. 실무에서는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.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건데요. 그럼 이 임의 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, 이걸 과연 재단 채권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. 파산재단이 책임져야 할 빚으로요. 과거에는 아니라고 봤다는 거죠. 파산 관제인이 직접 한 게 아니니까. 네, 그런 견해가 더 우세했습니다. 파산 절차랑은 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었죠.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고요. 수원지법원에서 이걸 재단 채권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고 이게 또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됐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2023년 5월에 수원지방법원 판결이 있었고 바로 다음 달인 6월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. 판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? 핵심 논리는 이거예요. 비록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팔렸다고 해도 그 부동산 자체가 파산재단에 속해 있는 거 아니냐. 그럼 그 부동산 때문에 생긴 세금이니까 이것도 파산재단과 관련된 비용, 즉 재단 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. 와, 이거 판결 하나로 상황이 확 바뀐 거네요. 상속인 입장에서는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겠어요. 세금 부담이 파산 재단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. 네, 채무자에게는 유리해진 측면이 분명 있죠. 관제인 입장에서는 이제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있다면 거기서 혹시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고요. 만약 파산재단에 돈이 좀 남아있다면 그 세금 낼 것까지 고려해서 돈을 배분해야 하는 거죠. 부담이 커진 게 맞습니다. 자료 주신 홍 변호사님도 비슷한 경험 하셨다고 하던데요. 인천 사건 얘기도 하시고. 네, 실제로 그런 문의도 받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이런 세금 문제를 더 꼼꼼하게 체크하게 되었다. 그런 얘기를 하셨죠. 재단 채권 조사 기일 같은 절차도 필요할 수 있고요. 근데 이 판결을 두고 약간 어정쩡하다는 비판도 있다면서요. 왜 그렇게 봐야 하는지 설명이 좀 부족하다. 이런 건가요? 네,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. 기존 실무랑 다른 결론인데 그 법리적인 근거가 아주 명쾌하게 제시된 건 아니지 않냐는 비판이죠. 어떻게 보면 파산관제인이 직접 관리 처분한 것도 아닌데 외부 채권자 권리 행사 결과로 생긴 세금까지 왜 파산재단이 책임져야 하냐? 이런 논리적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. 그래도 대법원 판결이니 일단 따라야 하는 거고요. 혼란스러울 수 있겠네요. 네. 그리고
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자진신고 납부잖아요. 그래서 파산 절차가 다 끝난 뒤에 나중에 갑자기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는 거죠.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. 아, 복잡하네요. 정리를 좀 해보면 상속재산 파산할 때 파산 관제인이 직접 재산을 팔면 양도세는 비과세. 하지만 채권자가 담보권으로 거는 임의 경매는 원래 비과세가 아니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 임의 경매로 생긴 양도세도 재단 채권이다. 즉 파산 재단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인정을 했다. 그래서 상속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파산 관제인 일은 복잡해지고 실무상 약간 혼란도 있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? 네,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. 아주 정리가 잘 되었네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.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. 만약 여러분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받게 된다면 오늘 들으신 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세금 문제가 여러분의 결정,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할지, 한정 승인을 할지, 아니면 상속재산 파산을 할지 이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신가요? 네, 이게 단순히 법률 절차의 문제를 넘어서서 상속인의 실질적인 부담이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. 참 가볍지 않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